이제 구질구질해서 너랑은 더 못 살겠어. 이혼 도장 찍자. 1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팔짱을 끼고 가소롭게 웃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이혼 후 회사 파티장에서 만난 상간녀와 남편은 웃으며 손을 흔드는 저를 보며 벌벌 떨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10년간 제가 숨기고 있었던 진실과 이들에게 펼쳐질 시원한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턱시도를 차려입은 강민석이 주변 사람들에게 능글맞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민석이 지나가는 사업가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도 오셨군요. 오늘 큰 발표가 있다던데요. 박 사장이 민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빨간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오세라가 민석의 팔에 매달리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기,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네요. 세라가 입술에 발간 립스틱을 바르며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혼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됐잖아요. 민석이 목을 빼고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지은이 같은 촌스러운 여자는 평생 이런 곳에 발도 못 들여놓을 거야. 민석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주인공이야. 맞아요. 이제 저도 떳떳하게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겠네요. 세라가 민석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이 세라를 흘깃보며 옆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내연녀라던데요. 아, 그래요? 참 뻔뻔하게도 나타났네요. 세라가 귀를 쫑긋 세우며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우리 보는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민석이 가슴을 펴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새 회장이 나오면 분위기가 바뀔 거야. 무대 위에서 정장을 입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JS그룹의 새로운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원고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객석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무대 중앙을 비추는 하나의 조명만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거대한 무대 뒤편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최고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나타났습니다. 어떡해. 민석이 샴페인을 마시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세라가 민석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무대에 선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명확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JS그룹의 신임 회장 한지은입니다. 민석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라가 입을 크게 벌린 채로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를 찾아 걸터 앉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어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객석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한지은이라고 했나요? JS그룹 회장이라니 대단하네요. 정말 젊으시네요. 지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선대 회장의 혼외자라는 이유로 가명을 쓰며 숨어 살아왔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단단히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본명으로 제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민석과 세라가 앉은 쪽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 전을 회상했습니다. 24시간 전 두 사람은 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법원 앞 벤치에서 민석이 이혼 서류를 지은의 얼굴에 던지며 고함쳤습니다. 당장 도장 찍고 꺼져. 위자료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헛된 기대하지 마. 민석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조용히 주워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가 뭐야? 말투부터 비굴해. 민석이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먹여 살렸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죄송해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긴 뭘 죄송해. 진작에 그럴 줄 알았어야지. 민석이 담배 연기를 지은의 얼굴에 뿜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랑 10년이나 살았다는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고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민석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앞으로 남남이니까 연락하지 말고. 민석이 서류를 정장 안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준우는 내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여자가 뭘 가르치겠어. 지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는 무슨 준우야. 이제 내 아들이야. 민석이 지은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냥 사라져.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지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민석이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세라의 빨간 외제차에 올라타며 크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알터니가 빠졌네. 민석이 안전벨트를 매며 후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요. 세라가 핸들을 잡으며 끼익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낡은 코트나 입고 다니는 여자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맞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민석이 창밖을 보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24시간 후 그들은 파티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지은이 취임사를 계속하며 장례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 내에 기생하며 썩은 냄새를 풍기는 부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겠습니다. 지은의 차가운 눈빛이 민석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누구든 어떤 이유든 예외는 없습니다. 어떡하지? 세라가 겁에 질린 얼굴로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들켰나 봐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쳐다봐. 민석이 진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JS 그룹의 시작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객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과 세라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빨리 나가요. 세라가 민석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던 민석이 웨이터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케이크 테이블을 덮쳤습니다. 하얀 케이크가 민석의 정장에 범벅이 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나, 저 사람 뭐예요? 케이크가 다 엉망이 됐네요. 창피하게 왜 저러지? 참석자들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뒹굴며 케이크 투성이가 된 민석이 고개를 들어 단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이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분들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민석의 양팔을 들어 올려 파티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민석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무대 위에 지은이 환한 조명을 받으며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석이 운영하는 하청업체 사무실에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대성건설입니다. 격리 직원 김 과장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JS그룹 자재 납품 건이요? 김 과장이 메모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계약 해지요? 갑자기 왜요? 옆 책상에서 다른 직원이 또 다른 전화를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예, 한성 종합건설입니다. 네. 오늘부로 계약 중단이라고요? 직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출근한 민석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난리가? 아침부터 왜 이래? 민석이 정장 재킷을 벗으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팩스 용지 뭉치를 들고 민석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JS그룹 계열사들에서 납품 계약을 모두 해지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민석이 팩스 용지를 빼앗아 들며 소리쳤습니다. 한성, 대성, 미래, 태평양까지 전부 다요. 김 과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회사 방침 변경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안 해줘요. 민석이 팩스를 읽어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민석이 팩스 용지를 바닥에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석 사장님 계십니까?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인데요. 누구세요? 민석이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행 강남지점 김 지점장입니다. 김 지점장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출 만료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대출 만료라니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민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사 신용등급이 급락해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김 지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원금 5억을 상환해 주십시오. 5억을 3일 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김 지점장의 옆에 서 있던 직원이 빨간 딱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상환이 안 되면 담보물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직원이 사무실 컴퓨터에 딱지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잠깐요. 민석이 직원의 손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3일이 마지노선입니다. 김 지점장이 서류를 책상에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나간 뒤 민석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전부 그 한지은 때문인 것 같은데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JS그룹 신임 회장이 된 여자 말이에요. 민석이 번개처럼 고개를 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년이 감히. 민석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복수를 하겠다고? 민석이 차키를 거머쥐고 사무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김 과장이 뒤쫓으며 물었습니다. JS그룹에 가서 그년과 직접 얘기할 거야. 민석이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민석이 차를 몰고 JS그룹 본사 사옥으로 난폭하게 질주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춘 민석이 핸드폰으로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어디 있어? 쇼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세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화점 카드가 갑자기 안 된다는데요? 뭐라고? 카드가 왜 안 돼? 민석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한도 초과라는데 말도 안 되거든요. 세라가 화를 내며 계속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이래요? 민석이 핸들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년이 은행에까지 손을 썼나 봐. 무슨 소리예요? 당장 해결해놔요. 세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있다고요. 알았어. 지금 처리하러 가는 길이야. 민석이 전화를 끊고 더욱 속력을 냈습니다. JS 그룹 본사에 도착한 민석이 1층 로비로 뛰어들어가며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한지은 회장 만나러 왔어요. 민석이 데스크를 손으로 치며 외쳤습니다. 방문 예약이 있으신가요?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예약이 무슨 예약이야? 나 강민석이야. 민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올라가게 해줘.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건장한 보안 요원 3명이 민석을 둘러싸며 다가왔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보안 요원이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손대라고 했어? 민석이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1층 로비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해외 바이어들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이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현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43층 회장실에서 지은이 모니터를 통해 로비의 민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등급을 더 강화해 주세요. 지은이 비서에게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1층에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지은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몰래 횡령한 금액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은이 빨간 펜으로 첫 번째 항목에 체크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11시 JS 그룹의 2대 주주이자 상무이사인 최철민이 은밀한 고급 요정의 붉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황금색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방 안에는 값비싼 술과 함께 두툼한 현금 봉투가 놓인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군. 최 이사가 소파에 기대며 차가운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10분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초췌한 몰골의 민석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사님. 민석이 90도로 인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 최 이사가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며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민석이 조심스럽게 앉으며 최 이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네, 이사님. 한지은 때문에 제 회사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석이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이사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최 이사가 현금 봉투를 민석 쪽으로 천천히 밀며 예리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움이 되려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지. 최 이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있나? 민석이 돈 봉투를 힐끔 보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있습니다, 이사님. 확실한 거예요. 민석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제가 직접 본 거니까 틀림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해봐. 최 이사가 술잔을 들고 여유롭게 기다렸습니다. 민석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지은이 우울증 약을 몰래 복용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거짓말을 꾸며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최 이사가 눈을 번뜩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최 이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민석이 거짓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불륜까지 저지르는 여자가 대기업 회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흥미롭군. 최 이사가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언론에 흘리기에 딱 좋은 내용이야. 민석이 현금 봉투를 슬쩍 가방 속으로 넣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민석이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한지은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세요. 당연하지. 나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 최 이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끝을 내버리자고. 다음 날 새벽 5시 주요 일간지 편집실이 부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종이 들어왔어. 편집장이 기자들을 급히 모으며 소리쳤습니다. JS 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사생활 폭로야. 기자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편집장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편집장님? 젊은 기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신병력이랑 불륜설이야. 편집장이 자료를 흔들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직접 제보한 거라고 하니까 신빙성도 높고. 와, 대박이네요. 다른 기자가 눈을 반짝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거 완전 대형 사건 아닌가요?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자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거 사실 확인은 됐나요? 경력 있는 기자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확인할 필요 있어? 화제성이 중요한 거야. 편집장이 손을 흔들며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독자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당장 일면 톱으로 올려.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시간 후 오전 8시 지은이 출근을 위해 회사 건물 앞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지은 회장님, 우울증 치료받으신 게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불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표정으로 경호원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지은이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실이라는 얘기네요? 기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물어댔습니다. 침묵은 인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길을 비켜주세요. 지은이 경호원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회장님,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장에서 최 이사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리며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사님? 나이 든 주주가 손을 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 회장의 도덕성과 정신 상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최 이사가 신문을 높이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 주주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최 이사가 민석을 발견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짓했습니다. 마침 전 남편이신 강민석 씨가 오셨네요. 최 이사가 민석을 소개하며 손짓했습니다. 직접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민석이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며 주주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눈가에 거짓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과 10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강민석입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숨을 죽이며 민석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여자는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민석이 거짓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항상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가족은 뒷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최 이사가 유도하듯 질문했습니다.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안일도 소홀히 했어요. 민석이 목소리를 더욱 떨게 만들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주들이 수군거리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아이도 돌보지 않았다고?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회장석에 앉아있던 지은이 주먹을 꽉 쥐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언제 준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민석이 뻔뻔하게 지은을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은이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보시다시피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최 이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은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냉정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을 지지하던 이사들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급격히 지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한 주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최 이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정식 이사회에서 회장 회의만을 상정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해요. 주주들의 찬성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회의장에 홀로 남겨진 지은이 의자에 힘없이 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전 남편의 악랄함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우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같은 시각 회의장 밖에서 최 이사와 민석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강 사장. 최 이사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돼.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님.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지은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게 기대되네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지은이 불이 꺼진 본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철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이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서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서재 문고리를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혼잣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약했나 봐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간 지은이 아버지의 책상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은이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력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놀라며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지은이 인터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니터에는 낡은 가방을 든 60대 남성이 정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며 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 전무님?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지은이 반갑고도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전무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은이 박 전무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나요? 박 전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특별한 유언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박 전무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요? 지은이 박 전무 맞은편에 앉으며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유언이 또 있었나요? 박 전무가 가방에서 작은 황동 열쇠와 노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박 전무가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만 이것들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위기라니요? 지은이 열쇠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미리 아셨을까요? 선대 회장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박 전무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최 이사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셨어요. 지은이 놀라며 박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최 이사를 의심하셨다고요? 지은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네, 그분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으셨죠.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증거를 수집해 두셨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다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지은이 편지를 펼치며 아버지의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박 전무가 조용히 지은의 옆에 앉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은이 계속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것이 있다. 선대 회장님께서 얼마나 회장님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박 전무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내가 키운 딸답게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때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를 위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단다. 어떤 선물일까요? 지은이 박 전무에게 물었습니다. 서재에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박 전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지은과 박 전무가 함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서재 안을 둘러보며 아버지의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은이 책장들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편지에 더 적혀 있지 않나요? 박 전무가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시집 뒤편을 찾아보아라. 지은이 편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동주 시집이었던 것 같은데. 지은이 책장에서 낡은 시집을 찾아 뽑아내자 뒤편 벽에 작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은이 발견의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자 벽 속에서 작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장부와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은이 장부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물었습니다. 최 이사의 모든 비리 기록입니다. 박 전무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10년 넘게 수집하신 증거들이에요. 지은이 장부를 펼쳐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지마다 최 이사의 횡령 내역이 아버지의 자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해외 수주 프로젝트 대금 중 2억 원 빼돌림. 지은이 장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계좌번호는 스위스 UBS 은행 44788321129. 2020년 8월 3일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3억 원 유용. 지은이 계속 읽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알아내셨을까요? 선대 회장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어요. 박 전무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하시면서도 모든 걸 기록해 두고 계셨죠. 지은이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은이 두꺼운 봉투를 들며 물었습니다. 최 이사가 해외 계좌를 개설할 때 직접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박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친필 서명까지 다 들어있어요. 정말 완벽한 증거네요. 지은이 서류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 이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박 전무가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더욱 결정적인 증거예요. 최 이사가 회사 이사들과 주고받은 뒷거래 녹음 파일들이에요. 녹음 파일까지요? 지은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네, 선대 회장님께서 몰래 녹음하신 거예요. 박 전무가 USB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파일들만으로도 최 이사는 끝입니다. 지은이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너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단다. 회장님,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박 전무가 지은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밤새도록 박 전무와 함께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내일 이사회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검찰에도 미리 연락을 해두겠습니다. 박 전무가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지은이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박 전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지은이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은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변해야 해. 지은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지은이 욕실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긴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지은이 잘린 머리카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단발로 바뀐 머리를 보니 지은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욱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이 옷장으로 가서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을 밀어내고 강렬한 붉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지은이 정장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예요.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민석이 세라와 함께 호텔 침실에서 잠을 깨고 있었습니다. 여보, 기분 좋게 일어났네요. 세라가 민석에게 달라붙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 여자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죠? 그래, 드디어 끝이야. 민석이 기지개를 켜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만 끝나면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될 거야. 정말 기대돼요. 세라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오만한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때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석이 핸드폰을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수화기에서 7살 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민석이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아, 준우야. 아빠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민석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어요. 준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도 그릴 거예요. 그래, 그래. 아빠가 나중에 보러 갈게. 민석이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세라가 민석의 팔을 잡아당기며 재촉했습니다. 여보, 빨리 해요. 이사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라가 시계를 보며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잠깐 너 데리러 갈게. 민석이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빨리 와요, 아빠. 준우가 기쁘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민석이 유치원에 도착해 교실에서 나오는 준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준우가 민석의 손을 꼭 잡고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해. 민석이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준우가 민석을 올려다보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택시에 탄 민석에게 세라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빨리 와요. 세라가 다급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최 이사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민석이 준우를 보더니 갑자기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가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잠깐 여기 세워주세요. 민석이 갑자기 택시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여기서 내려요? 준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 갔잖아요. 민석이 준우의 손을 잡고 인적이 드문 길가로 내렸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민석이 무릎을 꿇고 준우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금방 올게. 아빠, 무서워요. 준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민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차도 많이 다니고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용감한 우리 준우지? 민석이 준우의 머리를 대충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일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 금방 올 거예요? 준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응, 30분만 기다려. 아빠가 꼭 올게. 민석이 거짓말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택시가 지나가자 민석이 급하게 손을 들어 세웠습니다. 아빠, 저도 태워주세요. 준우가 민석을 따라가려 했지만 민석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 민석이 준우를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JS 그룹으로 빨리 가주세요. 7살 준우가 혼자 길가에 남겨진 채 아빠가 탄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민석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10시 JS 그룹 본사 42층 대회의실에서 최 이사가 상석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야. 최 이사가 옆에 앉은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님. 민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지은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세요.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붉은 정장을 입은 지은이 박 전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단발로 자른 머리와 강렬한 화장이 지은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떡해. 최 이사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당황했습니다. 지은이 아무 말 없이 갈색 서류 봉투를 회의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노란 장부들과 서류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 이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최철민 상무이사님의 횡령 증거입니다. 지은이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최 이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믿지 마세요. 박 전무가 테이프 레코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최 이사님과 강민석 씨의 대화 녹음입니다. 박 전무가 재생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최 이사와 민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가 있나? 있습니다. 한지은이 우울증 약을 몰래 먹고 있었어요. 확실한가? 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이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최 이사와 민석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 이사가 책상을 치며 외쳤습니다. 거짓 정보로 회장을 모함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닥쳐. 최 이사가 민석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 내부의 적들입니다. 지은이 최 이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0년간 회사 돈 50억을 횡령했습니다. 50억이라고? 이사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박 전무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 서류가 있습니다. 박 전무가 최 이사의 자필 서명을 가리켰습니다. 최 이사님의 친필 서명이죠. 최 이사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최 이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사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수사관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최철민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최 이사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슬그머니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다른 수사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강민석 씨도 함께 오셔야겠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억울해요. 민석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수갑을 찬 민석이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잠시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10년이 뭐야. 정말 미안해. 지은이 민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신의 몫이고 나는 당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만 하겠어요. 지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준우 생각해서라도. 민석이 바닥을 기며 소리쳤습니다. 준우는 어디 있어요? 지은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유치원에. 수사관들이 최 이사와 민석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생생히 담겼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지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사를 구해주셨어요. 지은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JS 그룹 사옥 아래로 체포되어 끌려가는 최 이사와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지은이 회장실에서 승리의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지은이 와인잔을 들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지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지은이 전화기를 보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준우 어린이 보호자 되십니까? 수화기에서 경찰관의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은이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경찰관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위독합니다. 지은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디 병원이에요? 지은이 책상을 붙잡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지은이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은이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지은이 앞자리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최고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기사가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신호등만 지나면 바로 도착합니다. 지은이 핸드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죠? 강준우라는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어때요? 생명에 지장은 없죠?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지은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지은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에만 정신이 팔려서. 기사가 백미러로 지은을 보며 위로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30분 후 지은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복도를 뛰어가며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강준우 어디 있어요? 지은이 간호사 데스크에서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수술실 3번에 들어가셨어요. 간호사가 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지은이 수술실을 향해 뛰어가다가 이동 침대와 마주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준우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엄마야. 지은이 침대 옆으로 달려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보호자시죠? 잠시 비켜주세요. 의사가 지은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괜찮죠? 지은이 의사의 가운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침대를 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준우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의료진이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은이 수술실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지은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준우는 죄가 없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지은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분 많이 힘드시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어린 것 같은데. 그때 경찰관 2명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준우 엄마예요.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지은이 일어서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아이 아버지가 길가에 혼자 두고 갔다고 하네요. 지은이 충격을 받아 벽에 기댔습니다. 길가에 혼자 뒀다고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목격자들이 아이가 울면서 택시를 쫓아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7살 아이를 혼자 두는 건 명백한 아동방임입니다. 지은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민석을 이사회에 부른 거야. 지은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다른 경찰관이 지은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이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4시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이 있어서 언제 깰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뇌출혈이요? 지은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뇌압이 높아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지은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준우를 따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종 언론에서 준우의 사고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병원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JS그룹 한지은 회장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는 혼자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은이 리모컨으로 TV를 끄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다툼에 몰두한 나머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TV를 꺼주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간호사가 지은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에게만 집중하세요. 병원 1층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한 회장,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게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회사 일이 자식보다 중요했나요? 다른 기자가 끈질기게 물어댔습니다. 지은이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며 기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자들이 지은을 둘러싸며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댓글 보세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 기자가 핸드폰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엘리베이터에 겨우 올라타며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지은이 벽에 기대며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한 지은이 의자에 앉으며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빨리 일어나. 지은이 준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회사 임원들이 복도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긴급 결제할 서류가 있어서요. 지은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와 임원들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이런 걸 가져와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계약서 기한이 오늘까지라서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바닥에 다 쏟아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준우가 깨어나기 전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그러시면 회사가... 다른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 지은이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오지 마세요.
임원들이 서류를 주워 담으며 서둘러 복도를 나갔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은이 다시 병실로 들어가 준우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바보였어. 정말 미안해. 지은이 준우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 3일째 병원을 떠나지 않고 준우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아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지은에게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아이가 깨어났을 때 어떡해요? 고맙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준우의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불안한 마음에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어요. 의사가 다행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는 마세요. 그날 오후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잠시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박 전무가 중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은 준우밖에 신경 쓸 수 없어요. 지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고 현장 CCTV를 찾았습니다. 박 전무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지은이 고개를 들며 박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예요? 지은이 궁금하면서도 지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찾았습니다. 박 전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지은이 천천히 일어나 박 전무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준우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지은을 복도 끝 상담실로 안내하며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세요. 박 전무가 재생 버튼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오후 2시 30분경 길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민석이 준우의 손을 잡고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어린 준우가 민석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된다고. 어른들만 가는 곳이야. 민석이 준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7살 아이를. 지은이 분노로 온몸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서 민석이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준우가 아빠가 탄 택시를 쫓아가려고 차도로 뛰어드는 순간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아빠, 나도 데려가줘요. 준우가 울면서 택시를 쫓아가다 트럭에 치이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며 벽에 기댔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지은이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회장님,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박 전무가 태블릿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1시간 후 주요 방송사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JS그룹 한지은 회장 아들 교통사고 진실 공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부가 7살 아이를 길가에 버리고 간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TV 화면에 CCTV 영상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민석이 준우를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잖아요. 한 시청자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7살 아이를 길가에 버리다니 인간이 맞나요? 다른 시청자가 분노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준우의 쾌유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힘내. 한 아주머니가 촛불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나쁜 아빠 때문에 다친 거야. 지은이 병실 창문으로 촛불 집회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 창문에 손을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검찰청에서 민석에게 아동방임 및 학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강민석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합니다. 검사가 기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갇힌 민석이 TV 뉴스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석이 머리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세라가 일하는 국밥집에서도 손님들이 뉴스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그 남자 애인이잖아. 손님이 세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 버리고 가라고 재촉한 게 저 여자 아니야? 세라가 식은땀을 흘리며 주방으로 숨었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세라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지은이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헬기로 불러와 준우의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은이 의사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요. 사고 5일째 새벽 4시 지은이 준우의 손을 잡고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준우의 작은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이 느낌을 감지하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야? 지은이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준우가 천천히 눈을 뜨며 산소 마스크 너머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준우가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안 아파. 울지 마. 지은이 준우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지은이 간호사 버튼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준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뇌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준우의 의식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JS그룹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지은 회장의 따뜻한 모성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TV에서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우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은이 간이 침대를 놓고 아이 곁에서 지내며 직접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엄마가 만든 죽이 제일 맛있어요. 준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매일 해줄게. 지은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박 전무가 병실로 찾아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회장님의 리더십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추가 투자 의향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은이 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 일은 천천히 해도 돼요. 지은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준우가 더 중요하니까요. 엄마,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죠? 준우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지은이 준우의 볼에 뽀뽀하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며 모자를 비쳤습니다. 지은이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준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실 TV에서 민석의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선고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지은이 리모컨으로 TV를 끄며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만 생각하자. 지은이 준우를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준우가 엄마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은이 아이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1년 후 가을 삭막한 교도소 면회실에서 수의를 입은 민석이 창살 너머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석, 면회 왔어. 교도관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누가요? 세라가 왔나요? 민석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 온 것 같은데. 교도관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한 민석이 유리창 너머에 앉은 중년 남성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변호사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민석이 수화기를 들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정말 3년을 다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민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면회 오지 마세요. 변호사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수임료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민석이 혼자 남겨진 독방에서 벽에 그어놓은 금을 바라봤습니다. 365개의 줄이 그어진 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석이 바닥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 같은 시각 허름한 고시원에서 세라가 라면을 끓이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지은이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JS그룹 한지은 회장이 경영혁신과 사회공헌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앵커가 시상식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 지은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저렇게 잘 나가다니. 세라가 라면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방 안에 라면이 흩어지며 세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 잔디밭에 체크무늬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과 건강해진 준우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준우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지은이 준우의 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가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준우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지은이 준우를 꽉 안으며 칭찬했습니다. 우리 준우가 최고야. 주변 사람들이 모자의 훈훈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모자 정말 보기 좋네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참 밝아 보여요. 지은이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며 걸려오는 업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지은입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미국 투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1,000억 투자하겠다고 하네요. 좋네요. 계약서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지은이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전무가 공원으로 찾아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주말인데 찾아뵈어서요. 박 전무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해외 진출권에 대한 최종 서명이 필요해서요. 박 전무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유럽법인 설립 승인서입니다. 지은이 펜을 받아 시원스럽게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네요.
지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박 전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준우와 함께 일어나 연을 날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엄마, 연 정말 높이 날아가네요. 준우가 연주를 잡으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도 저 연처럼 높이 날아가자. 지은이 준우와 함께 연주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보며 지은이 지난날의 아픔을 저 멀리 보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행복한 거죠? 준우가 지은의 손을 잡고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지은이 준우를 꽉 안아주며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쁜 아빠는 영원히 못 와요? 준우가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지은이 준우의 뺨에 뽀뽀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엄마랑 준우만 있으면 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자의 따뜻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지은이 준우와 함께 웃으며 돗자리 위에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 저 연 보세요. 준우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구름 위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멋지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거야. 지은이 준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지은과 준우가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한지은과 준우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한지은은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일어서며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민석과 최이사 그리고 세라는 모두 자신들의 욕심과 악행으로 인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지은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진실과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특히 준우를 잃을 뻔한 위기를 통해 지은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선한 사람은 보상받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